이재희 수학 1-A 20강 시작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20번째 테마로 조건부 확률인데요. 오늘 배우게 될 핵심 내용은 조건부 확률과 확률의 성법 정리입니다. 이 조건부 확률과 확률의 성법 정리는 별개의 내용이 아니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건부 확률의 간단한 개념을 알아보기 전에 하나의 예문을 보시죠. 자, 선생님이 하나의 예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조건부 확률을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예문을 살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조건부 확률의 간단한 개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표가 메간의 안경이죠. 안경. 그리고 안경을 착용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별이죠. 자, 성별이 남자, 여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경을 착용한 남자는 11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경을 착용한 여자는 7명이 있고요. 그래서 전체 안경을 착용한 사람은 18명이 되겠죠. 자, 그리고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남자가 8명 있고요. 그 다음에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여자가 14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22명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전체 안경을 착용한 사람과 착용하지 않은 사람 전체가 40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합하여 40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인원이 40명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내용이 뭐라고요? 조건부 확률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조건부 확률이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전제 하에서 그 다음 하나의 사건이 일어날 확률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자, 안경을 착용한 요 사건이 바로 하나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안경을 착용한 사건을 이렇게 A라고 놓고 그 다음에 여자인 사건을 B라고 뒀을 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조건부 확률은 안경을 착용하고 그 다음에 여자일 확률을 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건부 확률이란 뭐라고요? 하나의 사건. 자, 안경을 낀 사건이 일어났다는 전제 하에서 그 다음에 여자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바로 조건부 확률이 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A라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전제하에서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기호로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구하는 확률은 이렇게 A가 일어날 확률 분의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해주시면 바로 조건부 확률을 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뭘 해야 되나요?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A는 뭐라고요? A는 안경을 착용한 사건이라고 했죠. 그래서 안경을 착용할 확률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전체 인원수분에 안경을 착용한 사람이 18명이잖아요. 그래서 40분의 18의 확률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물론 뭐 약분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뭘 구해야 되나요? 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무슨 내용이죠? 안경을 착용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여자일 확률을 구하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나요? 전체 인원수 분의 그 다음에 안경을 착용하면서 여자인 경우는 7명이죠. 자, 그래서 40분의 7이라는 확률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조건부 확률은 바로 뭐라고요? PA분의 PA 교 B니까 자, 이렇게 40분의 18 분의 40분의 7이라는 확률을 구해서 조건부 확률의 최종적인 답을 18분의 7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해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하나의 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부 확률, 그리고 두 번째로 확률의 성법 정리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아까 예문을 살펴본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 이해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시행에서 라고 했죠. 조건부 확률, 어떤 시행에서 두 개의 사건을 각각 A, B라고 하자 이겁니다. 자, 그때 A가 일어날 확률이 0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건부 확률이 뭐냐면 사건 A가 일어날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전제하에서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바로 뭐라고요? 조건부 확률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호로는 이렇게 쓴다라고 했죠. PA, B. 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PAB라고 쓰고 확률은 어떻게 된다고? PA. 자, A가 일어날 확률분의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된다라고 했는데 자, 실제로 A가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전체 경우의 수분에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경우의 수분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의 경우의 수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자 NU와 NU 전체 경우의 수끼리 약분이 가능하죠. 그렇다면 조건부 확률을 PAB라는 확률을 PA분의 PA 교 B로 우리가 구할 수도 있겠지만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분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의 경우의 수도 바로 조건부 확률로 구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정리되셨나요? 그러니까 A가 일어날 확률분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의 조건부 확률인데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분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로도 조건부 확률을 구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이제 확률의 성법 정리인데 이 확률의 성법 정리는 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여기 지금 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양변에 PA를 곱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나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결국에는 뭐냐면 성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곱하기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자, 조건부 확률을 곱해주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로 들어왔습니다. 예제 1번 문제를 읽어보고 풀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에서 15까지 번호가 붙어있는 카드가 15장 들어있는 상자에서 카드를 한 장 꺼내고 그 카드를 되돌려 놓지 않은 상태에서 연속해서 한 장을 더 꺼낸다, 이런 내용이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랬을 때 갈로 1번 자, 첫 번째에 홀수가 나왔을 때 두 번째도 홀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갈로 2번은 첫 번째에 짝수가 나왔을 때 두 번째에 홀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문제가 이해되셨나요? 그럼 갈로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홀수가 나왔을 때 두 번째 홀수가 나올 확률을 어떻게 풀어볼까요? 자,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적어 봅시다. 첫 번째 홀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홀수가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갈로 1번을 보면 자, 홀수가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홀수가 나올 확률이라고 하는 거죠. 자,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첫 번째 홀수가 나온다라는 전제 하에서 두 번째도 홀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A라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전제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 다시 얘기하면 홀수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두 번째도 홀수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이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 첫 번째 홀수가 나올 확률분에 첫 번째도 홀수고 두 번째도 홀수가 나올 확률을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홀수가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1부터 15까지 홀수가 몇 개 있죠? 8개 있죠. 그래서 A가 일어날 확률은 전체 15분의 8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홀수가 나온 사건을 B라고 했을 때,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첫 번째도 홀수고 두 번째도 홀수를 확률을 구해야죠. 어떻게 구할까요? 바로 이렇게 구하면 되죠. 자, 전체 15개 중에 2개의 카드를 꺼내죠. 2개의 카드를 꺼내서 나열하는 거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순서가 있으니까요.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15P2분의 그 다음에 홀수가 전체 8개 있죠? 8개 중에 2개의 홀수를 꺼내면 되는 거죠. 첫 번째도 홀수, 두 번째도 홀수. 자, 순서가 있기 때문에 바로 8P2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정리해서 15분의 4라는 확률을 구해주시면 되는데, 꼭 이렇게 순례를 이용해서 구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도 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홀수를 꺼낼 확률이 전체 15개 중에 8개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한 장의 홀수인 한 장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러면 전체 15장 중에 한 장의 카드가 빠져나갔으니까 전체는 14장의 카드가 됐고요. 그 다음에 홀수인 카드가 한 장이 빠져나갔으니까 홀수인 카드는 8장 중에서 7장이 된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홀수를 꺼낼 확률이 14분의 7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확률의 곱셈에 의해서 15분의 4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순열로 구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확률의 곱셈을 이용해서 직접 구하셔도 됩니다. 자, 정리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PAB라는 조건부 확률을 구하면 바로 이렇게 되겠죠. 자, A가 일어날 확률이 어떻다고요? 15분의 8이죠. 그 다음에 처음에도 홀수, 두 번째도 홀수의 확률이 15분의 4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시면 2분의 1을 얻을 수 있겠는데요. 정답을 2분의 1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되셨나요? 자, 그러면 갈로 2번으로 넘어가서 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회째 짝수가 나오고 2회째는 홀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죠. 자, 그렇다면 처음에 첫 번째 짝수가 나오는 사건을 어떻게 두면 되나요? 홀수의 반대가 짝수죠. 자, 아까 홀수가 나오는 사건을 뭐라고 했나요? A라고 했죠. 그렇다면 짝수가 나오는 사건은 바로 이렇게 바 A가 되겠네요. 이 사건 이해되셨죠? 자, 바 A. 그 다음 두 번째 홀수가 나온 사건은 아까 B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뭐예요? 자, 이 지금 갈로 2번이 뜻하는 내용은 뭘까요?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죠. 자, 처음에 첫 번째 짝수가 나왔다는 전제하에서 두 번째 홀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겠네요. 자, 뭐라고요? 짝수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전제하에서 홀수가 일어날 확률. 자, PA 여기 위에 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뭐예요? 짝수가 나올 확률에다가 짝수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홀수일 확률을 구해줘야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뭐냐면 자, 이번에 짝수가 나올 확률이 어떻게 되나요? 아까 홀수가 8개라고 했는데 그쵸? 자, 짝수는 그러면 15장 중에 7개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15분의 7이라는 확률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됐나요? 자, 그래서 분모의 5는 짝수일 확률을 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 확률을 구해야죠. 이 확률을 어떻게 구할까요? 바로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뭐예요? 짝수이고 두 번째는 홀수일 확률은 자, 전체 15개 중에 2개를 뽑죠. 첫 번째, 두 번째 순서가 있기 때문에 순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15P2분의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짝수인 거 한 장 뽑아야죠. 그죠? 첫 번째 짝수가 와야 되니까 7개 중에 하나를 뽑는 거죠. 자, 그래서 7
P1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연속으로 한 번 꺼내고 두 번 꺼낸다 그랬으니까 첫 번째 짝수가 꺼내졌으면, 그쵸? 두 번째는 홀수가 꺼내져야죠. 그래서 홀수 8개 중에 한 장을 꺼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순열을 이용해서 확률을 15분의 4로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게 아니라면 또 확률의 곱셈으로도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처음에 짝수가 나올 확률이 전체 15장 중에 7장 맞죠? 자, 그리고 자, 한 장을 뽑았으니까 전체는 14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뭘 뽑아야 되나요? 홀수를 뽑아야죠. 자, 그래서 홀수가 8장이죠. 그래서 15분의 7 곱하기 14분의 8에서 15분의 4를 구해주셔도 무방하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 자, 짝수, 첫 번째는 짝수이고 두 번째는 홀수일 확률은 바로,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분모 첫 번째 짝수일 확률은 아까 15분의 7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자, 짝수이고 홀수일 확률은 15분의 4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시면 7분의 4라는 확률을 구할 수 있는데 바로 정답을 7분의 4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저는 두 번째 문제로 들어가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2번이죠. 예제 2번 한번 읽어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최대값을 x라고 했고요. 최소값을 y라고 했을 때 최대값하고 최소값의 차를 z라고 하자라고 나온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z가 4라는 조건으로 x가 5가 되는 조건부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죠. 그러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4가 될 때 x는 5가 되는 조건부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얘를 어떻게 풀까요? 일단은 자, z가 4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z가 4가 되는 거, 즉 최대값하고 최소값의 차가 4가 되는 거 5, 1이거나 6, 2이거나 자, 두 가지 경우가 생기겠죠. 자, 이해됐습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4가 되는 경우는 5,1이거나 6,2가 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자,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4면서 5,1인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값과 최소값이 5하고 1일 때에 다른 하나의 주사위에서 나오는 눈은 몇 가지일까요? 바로 이렇게 다른 주사위 눈에서는 5가 나오거나 4가 나오거나 3이 나오거나 2가 나오거나 1이 나오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니까 두 개의 주사위 눈에서는 5하고 1이 나오는 경우에 나머지 하나의 주사위에서는 5, 4, 3, 2, 1이 나오는 경우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5가지 경우가 생기는데 자, 이것들을 우리가 일렬로 나열해야죠. 됐나요? 3개의 주사위를 던지니까 일렬로 나열하는 겁니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5가 같은 게 2개가 있죠. 그러면 같은 것이 있는 순서를 사용해서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5, 4, 1, 그 다음에 뭐라고요? 5, 3, 1, 그 다음에 5, 2, 1. 이 세 가지는 그냥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을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5, 1, 1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사용해서 구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바로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어떻게 구한다고요? 서로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일렬로 나열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바로 3패까지가 되겠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같은 것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로 나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 다음에 5, 4, 1이나 5, 3, 1이나 5, 2, 1은 서로 다른 거니까 일렬로 쭉 나열하면 되겠죠. 자, 일렬로 나열하는 게 3패까지고 그것이 3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곱하기 3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5, 1, 1은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마찬가지 2팩분의 3팩 해서 24가지를 얻었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뭐냐면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4면서 x가 5일 때의 경우의 수는 24가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4면서 x가 6일 때인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값이 6이고 최소값이 2일 때의 경우도 마찬가지 5가지 경우가 나타나겠죠. 자, 일단 두 개의 주사위 눈에서 6, 2가 나타나고 됐나요? 나머지 하나의 주사위에서 6이 나오거나 5가 나오거나 4가 나오거나 3이 나오거나 2가 나오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얘도 아까 최대값이 5고 최소값이 1일 때의 경우랑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구하는 경우의 수는 자, 같은 것 두 개 있으니까 2팩분의 3팩, 그 다음에 자, 6, 5, 2 서로 다른 것이 3개니까 3팩에다가 3가지 경우 3을 곱하고요.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을 이용해서 2팩분의 3팩에서 24가지를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최대값이 5고 최소값이 1인 경우랑 최대값이 6이고 최소값이 2인 경우랑 두 가지 경우를 살펴봐서 각각 24가지 얻어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바로 Z가 4가 되는 경우의 수는 바로 48가지가 되겠네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뭐였다고요? Z가 4일 때 X가 5일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Z가 4인 사건을 A라고 하고 X가 5인 사건을 B라고 했을 때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바로 이렇게 되겠죠. 자, Z가 4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뭐라고요? X가 5일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 자, A가 일어나는 확률이 뭡니까? 자, 바로 Z가 4일 확률인 거죠. 그 다음에 Z가 4이면서 X가 5일 확률이라고 하는 건데 자, 이렇게 확률분의 확률로 구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구하는 게 낫겠죠. 자, 제일 처음에 조건부 확률 개념 설명할 때 뭐예요? 자,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분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인 경우의 수를 구해서 조건부 확률을 구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A가 일어나는 사건인 경우의 수는 바로 48가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은 뭔가요? 자, 차가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4면서 X가 5인 경우는 바로 이런 경우죠. 자, 여기 그쵸? 자, 이게 X가 5면서 뭐라고요? Y가 1인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뭐라고요? 4면서 최대값이 5인 경우는 24가지 나온 거 아닙니까? 자,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24 해서 약분을 하셔서 2분의 1로 계산하시면 되는데 정답을 2분의 1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문제를 풀어봤네요. 자, 그러면 또 다른 문제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3번. 집단 A에 자, 여기 집단 A에는 그렇죠. 어떤 집단 A에 뭐라고요? 자, 4%의 사람이 4%의 사람이 뭐냐면 병 X에 걸린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되셨나요? A라는 집단에서 4%의 사람이 질병 X에 걸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병 X를 진단하는 검사로 자, 검사를 했는데 자, 병 X에 걸린 사람이 올바르게 양성 판정 받을 확률이 80%고요. 그 다음에 병 X에 걸린 사람이 잘못하여 양성 판정을 받을 확률이 10%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집단 A에
집단 A에 어떤 사람이 그 검사를 받을 때 다음의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내용을 한번 머릿속에 정리를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A 집단에는 4%인 사람이 병 X를 가지고 있답니다. 4%인 사람이 병 X를 가지고 있대요. 자, 그런데 병 X에 걸린 사람이 올바르게 양성 판정 받을 확률이 80%고 병 X에 걸린 사람이 잘못하여 양성 판정을 받을 확률이 10%라고 하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그 사람이 양성 판정 받을 확률. 자, 양성 판정 받을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양성 판정 받을 확률이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죠? 자, 병 X에 걸린 사람이 올바르게 양성 판정 받는 경우랑 병 X에 걸린 사람이 잘못하여 양성 판정 받는 경우 두 가지 경우를 다 더해야 되겠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렇게 일단은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성 판정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병 X에 걸릴 확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2번 보니까 딱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 빨리 눈치채셔야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갈로 1번 풀고 그 다음 갈로 2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양성 판정 받을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건데, 자, 양성 판정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 이렇게 먼저 어떤 사람이 병 X에 걸리는 사건을 X라고 합시다. 자, 어떤 사람이 병 X에 걸리는 사건을 X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자, 병 X에 걸렸을 때, 자, 그러면 병 X에 걸릴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자, 여기 있죠. 4%. 자, 집단 A에는 4%의 사람이 병 X에 걸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냐면 병 X에 걸릴 확률은 100분의 4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병 X에 걸리지 않을 확률은 여사건을 이용해서 뭐라고요? 100분의 96, 1 빼기 100분의 4를 하면 되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양성 판정 받는 사건을 Y라고 하십시다. 자, Y라고 했을 때 우리는 또 뭘 알 수 있냐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병 X에 걸렸을 때 양성 판정 받을 확률이 아까 뭐라고요? 80%라 그랬죠. 됐나요? 자, 병 X에 걸린 사람이 올바르게 양성 판정 받을 확률이 80%라고 했어요. 그래서 100분의 80. 됐나요? 자, 그리고 자, 병 X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양성 판정이에요. 자, 병 X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양성 판정 받을 확률이 100분의 10. 자, 여기 이렇게 했잖아요. 병 X에 걸린 사람이 잘못하여 양성 판정 받을 확률이 10%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100분의 10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양성 판정을 받을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자, 아까 구해놓은 거 보고, 자, 그러면 양성 판정 받을 확률 Y죠, Y. 아까 Y라고 했으니까. 자, PY는 자, 이렇게 된 거죠. 양성 판정. 그럼 뭐예요? 병 X에 걸린 사람이 양성 판정 받을 확률이고요. 병 X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양성 판정 받을 확률이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병 X에 걸린 사람. 그럼 병 X에 걸린 사람이 100분의 4잖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100분의 4 중에 양성 판정 받을 확률. 그러니까 100분의 4 곱하기 100분의 80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4%의 병 X에 걸린 사람이 4% 있는데 그 4% 안에서 양성 판정 받을 확률이 80%래요.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병 X에 걸리지 않았잖아요. 병 X에 걸리지 않은 사람일 확률이 100분의 96인데
잘못해서 양성 판정 받을 확률이 10%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100분의 96 곱하기 100분의 10을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거를 10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자, 병 X에 걸릴 확률에 뭐라고요? 병 X에 걸려서 양성 판정 받을 확률을 곱하는 거. 그 다음에 병 X에 걸리지 않을 확률에다가 걸리지 않은 사람이 양성 판정 받을 확률. 그래서 이렇게 자 100분의 4 곱하기 100분의 80이고요. 그 다음에 100분의 96 곱하기 100분의 10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 둘은 서로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덧셈을 한 거예요. 가법 정리 이용한 겁니다. 배반 사건이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시면 바로 125분의 16을 얻을 수 있고요. 정답을 125분의 16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생각을 잘 정리하는 게 여기서는 핵심입니다. 문제의 내용들을 머릿속에서 잘 정리하면 이해가 쉬운데 막 헷갈리기 시작하면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생각을 하나씩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양성 판정 받을 확률은 했는데 양성 판정 받는 확률은 자, 병 X에 걸린 사람이 양성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있겠고요. 병 X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양성 판정 받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병 X에 걸릴 확률에다가 뭐라고요? 양성 판정 받을 확률을 곱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병 X에 걸리지 않을 확률에다가 양성 판정 받을 확률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양성 판정 받을 확률은 125분의 16. 자, 그래서 자, 두 번째로 갈로 2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양성 판정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병 X에 걸릴 확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 아까 했던 내용, 어떤 사람이 병 X에 걸리는 사건을 X라고 했고 양성 판정 받는 사건을 Y라고 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자, 이거를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 보면 어떤가요? 자, 양성 판정을 받았다라는 전제 하에서 뭐라고요? 병 X에 걸릴 확률인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PY분의 PX 교집합 Y. 자, 요식 이해되시죠? 양성 판정 받을 확률이 분모로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병 X에 걸리는 확률이 분자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아까 자 PX와 P바 X도 다 구해놨고, 그 다음에 자 뭐라고요? 병 X에 걸린 사람이 양성 판정 받을 확률, 병 X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양성 판정 받을 확률 다 구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 자, PY는 아까 우리가 구해놨었죠? 그죠? 갈로 1번에서 구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직접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거 구해놨었죠? 그쵸? 자, 양성 판정 받을 확률. 자, 그래서 우리가 양성 판정 받을 확률을 125분의 16이라고 했는데 계산하기 쉽게 자, 앞에 계산해서 만분의 1280이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자, 병 X에 걸린 사람이 양성 판정 받을 확률이죠. 그러면 100분의 4 곱하기 100분의 80인 거 아까 정리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계산하시면 4분의 1이라는 확률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4분의 1로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헷갈리기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제 4번 마지막 문제인데요. 보시면 확률의 성법 정리라고 나와 있죠. 확률의 성법 정리의 내용을 잘 다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주머니 A에 흰 공 4개와 그 다음에 노란 공 5개가 있고, 그 다음 주머니 B에는 흰 공 3개와 노란 공 2개가 들어있다고 하는 거죠. 자, 거기서 자, A에서 뭐라고요? 2개를 꺼내서 B에다가 넣는다라고 했습니다. A에서 2개의 공을 꺼내서 B에다가 넣는다고 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B에서 2개를 꺼내서 다시 A로 되돌려 놓는다. 자, 문제를 머릿속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A 주머니에 흰 공, 노란 공, B 주머니에 흰 공, 노란 공이 들어있는데 A에서 먼저 2개의 공을 꺼내가지고 B에다가 넣고 다시 B에서 2개의 공을 꺼내서 다시 A 주머니에 넣는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A 주머니에서 흰 공과 노란 공의 개수가 처음보다 변함이 없을 확률. 이해되시나요? 자, A 주머니 속에서 흰 공과 노란 공의 개수가 처음과 변함이 없을 확률이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니까 흰 공이, 자, 주머니 A에는 흰 공 4개와 노란 공 5개가 들어있잖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 뭐 2개 공 꺼내서 B 주머니에 넣고 B 주머니에서 다시 2개 공을 꺼내가지고 A 주머니에 넣었을 때 처음에 흰 공 4개, 노란 공 5개, 이거 숫자에 변함이 없어야 된다고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주머니 A 중에 흰 공의 개수가 처음보다 증가한 확률을 구하시오. 자, 처음에 이것들 개수보다 증가한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갈로 1번부터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함이 없다. 자, 처음과 변함이 없다. 자, 개수의 변함이 없다라고 하면, 자, 이런 케이스 3가지 케이스로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요. 그 3가지 케이스가 어떤 경우냐면 바로 이런 경우예요. 주머니 A에서 흰 공 2개를 꺼내잖아요. 그쵸? 그러고 난 다음에 주머니 B에서 다시 흰 공 2개를 꺼내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자, 주머니 A에서 흰 공을 꺼내가지고 B 주머니에 넣죠. 그죠? 그 다음에 B 주머니에서 다시 흰 공 2개를 꺼내가지고 A 주머니에 넣으면 개수의 변함이 없겠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주머니 A에서 흰 공과 노란 공 각각 1개씩 꺼내서 B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B 주머니에서 흰 공과 노란 공 1개씩을 다시 꺼내가지고 A 주머니에 집어넣으면 개수의 변함이 없겠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주머니 A에서 노란 공 2개를 꺼내가지고 B 주머니에 넣고 B 주머니에서 다시 노란 공 2개를 꺼내가지고 A 주머니에 넣으면 개수의 변함이 없겠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자, 케이스를 3가지 케이스로 나눠볼 수 있고 그 중에 첫 번째 케이스로 들어가서 먼저 확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머니 A에서 흰 공 2개를 꺼내고 그 다음에 주머니 B에서 흰 공 2개를 꺼내면 되는 경우인데, 자, 주머니 A에 흰 공 4개, 노란 공 5개가 들어있죠. 그 다음에 주머니 B에는 흰 공 3개와 노란 공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어떻게 한다고? 자, A 주머니에서 흰 공 2개를 흰 공 2개를 꺼내는 확률은 바로 전체가 9개 있잖아요. 9개 중에 2개를 꺼내죠. 9시 2분의 자, 전체 몇 개가 있나요? 흰 공 4개 중에 2개를 꺼내면 되는 거죠. 자,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A 주머니에서 흰 공 2개 꺼낼 확률이 9시 2분의 4시 2. 자,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2개를 어떻게 꺼내가지고 이쪽 A 주머니로 넣어줍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2개를 받은 상태에서 뭐 한다고요? B 주머니에서 또 흰 공 2개를 꺼낼 확률은 바로 이렇죠. 전체가 몇 개요? 7개. 7개 중에 2개를 꺼내고, 자, 흰 공이 몇 개 있나요? 5개 중에 2개를 꺼내면 되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뭐냐면 이 확률을 어떻게 곱하는 거죠. 자,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해 놓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케이스 확률을 이렇게 구해 놓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자, 주머니 A에서 흰 공과 노란 공 각각 1개씩. 자, 일단 뭐예요?
여기서 주머니 A에서 흰 공 하나와 노란 공 하나를 꺼낼 확률은 바로 이렇게 구해야죠. 자, 전체 9개 중에 2개를 꺼내는데 흰 공 4개 중에 하나 꺼내고요. 그 다음에 노란 공은 5개 중에 하나를 꺼내면 되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 놓고 자, 흰 공 하나, 노란 공 하나를 꺼내서 B 주머니에 넣어주죠.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러면 이 B 주머니에서 다시 뭐예요? 흰 공 하나, 노란 공 하나를 꺼내려면 전체가 몇 개 있어요? 자, 전체가 7개가 있죠. 자, 7개 중에 2개를 꺼내야 되고, 그 다음에 흰 공 4개 중에 하나 꺼내고, 그 다음 노란 공 3개 중에 하나 꺼내서 곱하면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두 번째 케이스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케이스로 넘어갈까요? 자, 세 번째 케이스. 자, 주머니 A에서 2개, 자, 노란 공 2개, 주머니 B에서 노란 공 2개. 자, 그러면 여기서 노란 공 2개를 꺼내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자, 9개 중에 2개 꺼내야죠. 노란 공이 5개 중에 2개 꺼내야죠.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노란 공 2개를 꺼내서 B로 넣겠죠. 자, 이렇게 B로 넣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노란 공 2개 꺼낼 확률은 전체가 7개가 되고요. 자, 7개 중에 2개를 꺼내고 노란 공 4개 중에 2개를 꺼내면 되죠. 그래서 곱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를 다루어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확률은 바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를 이용해서 자,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의 확률을 각각 뭐라고요? 더하는 거죠. 자, 서로 배반 사건이니까 더하는 겁니다. 가법 정리 이용해서. 자,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 케이스에 나올 확률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아까 구했잖아요. 확률,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의 확률을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바로 21분의 10이라는 확률을 얻을 수 있는데 정답을 21분의 10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바로 각각의 케이스화 시키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항상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확률이나 경우의 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케이스별로 여러분들이 각각 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럴 때 각각의 케이스를 분류하는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연습 많이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 자, 칼로 2번이죠. 어떻게 되는 문제입니까? 바로 주머니 A에서 흰 공의 개수가 처음보다 증가할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그러면 자, 얘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케이스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주머니 A에서 흰 공과 노란 공 1개씩을 꺼내죠. 그죠? 그래 놓고 주머니 B에서 흰 공을 2개 꺼내면 처음에 흰 공 1개 꺼낸 것보다 2개를 갖다가 넣어줬으니까 흰 공 개수가 늘어났겠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주머니 A에서 노란 공 2개를 꺼냈죠. 그죠? 2개를 꺼내서 주머니 B에서는 흰 공, 노란 공 1개씩을 꺼내면 되겠습니다. 왜냐? 자, A에서 노란 공 2개 꺼냈으니까 흰 공의 개수가 변함없는 상태에서 B에서 흰 공 하나를 꺼내가지고 A에다 넣으면 흰 공의 개수가 늘어났겠죠. 자, 그 다음에 주머니 A에서 노란 공 2개 꺼내고 주머니 B에서 흰 공 2개를 꺼내가지고 집어넣어주면 자, 처음에 흰 공의 개수보다 많아지는 경우가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케이스별로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로 들어가서 확률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A 주머니, B 주머니가 있죠. 자, 흰 공 하나, 노란 공 하나를 각각 꺼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전체 9C 2분의 자, 흰 공 4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노란 공 5개 중에 하나 꺼내서 곱하면 되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자, 흰 공 하나, 노란 공 하나를 자, 꺼내서 B로 집어넣어 주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뭐라고요? 흰 공 2개를 꺼내면 개수가 많아진다고 했죠. 그러면 전체 7개 중에 2개고 흰 공 4개 중에 2개 꺼내서 곱하시면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됐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또 A 주머니와 B 주머니가 있어요. 근데 노란 공 2개를 꺼내죠. 자, 노란 공 2개 꺼내는 확률은, 자, 전체 9개 중에 2개 꺼내고 노란 공 5개 중에 2개 꺼내면 되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노란 공 2개를 꺼내서 뭐라고요? 자, B에다가 넣습니다. 자, 여기서 뭐예요? 흰 공 하나, 노란 공 하나를 꺼내면 되죠. 자, 그래서 전체 7개 중에 2개 꺼내는데, 흰 공 3개 중에 하나 꺼내고요. 노란 공 4개 중에 하나 꺼내서 곱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 알아봤고요.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 자, A 주머니와 B 주머니 있죠. 자, 노란 공 2개 꺼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9개 중에 2개, 노란 공 5개 중에 2개 꺼내면 되죠. 자, 그래서 노란 공 2개를 꺼내서 B 주머니에 넣죠. 자, 여기서 흰 공 2개를 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7개 중에 2개인데 흰 공 3개 중에 2개 꺼내서 곱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의 확률을 구해봤는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세 가지 케이스의 확률을 각각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첫 번째 케이스의 확률이고요. 두 번째 케이스의 확률이고요. 세 번째 케이스의 확률입니다. 자, 계산하시면 14분의 5라는 확률을 얻을 수 있는데 정답을 14분의 5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제 자, 마지막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이 조건부 확률은 실제 지금까지 기출문제에서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느 때 문제로 출제될지는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렇게 어느 정도의 내용을 공부해 두는 것이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강의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할 텐데 이번 시험 6월 16일 날 시험 본 것에 대해서 잠깐 강평을 하면, 자, 코스 1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제가 한번 풀어보니까 크게 어렵진 않은데 마지막 4번 도형 문제에서 넓이 B나 아니면 길이 B를 구하는 게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하면 코스 1은 제가 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이 고득점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코스 2도 사실은 제가 풀어봤는데 뭐 크게 난이도가 아주 엄청 높아서 풀 수 없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 학생들이 시간적으로 부족한 경우도 있고 하니까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간단히 강평을 해줬는데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